요코하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코하마 오산바시라고 하는 여객터미널인데요. 아주 특이한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객터미널입니다. 사람들의 일상적인 공간이 관광으로 이끌어지는 저는 대표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. 요코하마는 일본 도쿄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.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보통 개항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이 한중일 이런 일본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같은 부분들이 요코하마에서 이제 많이 출발을 해서 저도 사실 이 요코하마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코하마에서부터 출발해서 무로란, 도야마, 사카이미나토, 그다음에 이렇게 한국까지, 인천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이제 갔었던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오산바시 여객 터미널 말 그대로 배를 타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요코하마에 가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가게 됐던 곳입니다. 특히 제가 우연히 이제 읽은 책 중에 살고 싶은 도시 100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었는데요. 거기에도 이 오산바시 여객 터미널이 사례로 나와서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생각이 들었었고요. 한번 같이 그래서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요코하마 오산바시 여객터미널은 여객터미널도 있지만 바로 옆에 아카렌카라라고 하는 빨간 벽돌이라고 하죠. 빨간 벽돌 창고가 같이 있고요. 이 빨간 벽돌 창고는 옛날에 이제 개항 시대에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한 물품들을 보관하는 창고였고, 지금은 이제 쇼핑몰 같은 것들로 이제 다 변화가 돼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오산바시 여객터미널부터 해서 아카렌카 창고까지 이렇게 쭉 있는 그 공간이 위에서 보면은 코끼리 코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코끼리 코를 이제 일본어로 조노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조노하나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이 조노하나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조노하나 테라스 이렇게 휴식하는 카페에 코끼리 코 모양의 이런 아이스크림을 파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오산바시 여객터미널 자체는 말 그대로 배를 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관광 시설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외관을 딱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.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오산바시 여객터미널을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사진에서 보시듯이 오산바시 여객터미널은 데크로, 나무 데크로 쫙 이어져 있고요. 터미널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공간만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다양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, 그다음에 공연장,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고요.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유모차를 끌든 내가 이렇게 휠체어를 끌든 간에 쉽게 이렇게 올라가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터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터미널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입구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산책로가 쭉 펼쳐지게 되고요. 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위에 부분은 약간 이제 체육시설들, 전망대, 그 다음에 더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중간이 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, 거기가 바로 이런 공연시설들이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. 독특할 거는 없어요. 여기 터미널이니까. 그런데 단순한 여객 터미널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 공공적인 장소, 일상의 장소가 개방이 돼서 하나의 관광시설로 관광객들을 위한 또 지역 주민의 여가시설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은 시설의 어떤 복합적인 기능들을 마련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훌륭한 측면이었고, 한편으로는 그 관광의 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동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장소를 바로 관광으로 만든다라는 부분에서 의미 있게 다가가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
원래 이제 더 그렇죠. 뭐 관광객을 위한 시설 따로,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따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투자도 더 많이 돼야 되고 아무래도 타겟이 다르다 보니까 뭐 주중과 주말에 이용 빈도도 달라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.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고 같이 뭔가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훨씬 더 좀 훌륭한 그런 어떤 시설 개발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특히 그리고 이렇게 오산바시 여객터미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계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배리어 프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활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. 역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 오산바시 여객터미널이 어떠한 컨셉을 갖고 추진을 했는지가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글쎄요. 근데 오산바시 이런 여객터미널이 과연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됩니다. 이 시설의 기능을 이렇게 하나로 합치된다는 것은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. 이런 좀 독특한 어떤 모습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단가보다는 훨씬 더 높이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좀 꺼려지지 않을까 생각은 갖게 되는 거죠. 하지만 분명히 오산바시 여객터미널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고 있고 이걸 통해서 바로 옆에 있는 아카렌카 창고라든지 조노하나 공원 자체가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장소를 잘 활용만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이렇게 방문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오산바시 여객터미널의 어떤 모습들, 요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항구들 그리고 여객선들, 터미널들 이런 데들이 조금 더 디자인의 감각 그리고 같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장소가 관광으로 이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변모됐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요코하마를 한번 다녀왔네요. 네, 요코하마는 뭐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